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말벗이 되고 싶은 말벗TV 강지연입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코로나19와 우울증의 합성어인데요.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사회 활동이 좀 위축되고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가 2달이 넘게 지속되고 있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좀 답답함도 있고요. 뭔가 확진자 소식은 계속 들려오기 때문에 나도 혹시나 감염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코로나 블루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3가지 정도를 꼽아보니까 우선 첫 번째가 뉴스를 정해진 시간 안에 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뉴스를 틀어놓고 보다 보면 하루 종일 코로나19 소식만 접하게 되니까 우울감이 좀 더 심해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가벼운 운동을 권하고 있는데요. 면역력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공원처럼 사람이 많지 않은 곳들, 그리고 야외에서 밀접하게 접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가볍게 산책을 하는 정도를 권하더라고요. 이 3가지 모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면서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거라서 아마 많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오늘 한 가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제 마음을 글로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그것을 모닝 페이지라고 이름 붙인 작가가 있어요. 줄리아 카메론이라는 작가인데요. 제가 그 작가의 책 2권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책은 나를 치유하는 글쓰기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2003년에 나왔고요. 이 책이 2013년에 나왔더라고요. 10년 만에 책을 새로 낸 건데 제목을 치유하는 글쓰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2권에서 모두 다 모닝 페이지라는 작업을 추천을 하는데요. 그 작업이 이 책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모닝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펜을 들고 써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펜을 멈추지 말고 계속 써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분량인데요. A4 3장을 써야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죠? A4 3장이라고 하니까. 네 번째는 그걸 90일 동안 이어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것만 들으면 쉽게 시작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제 나름의 방법으로 한번 수정을 해봤고요. 모닝 페이지라는 이름을 마음일기라는 이름으로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이 마음일기를 쓰는 목적은 매우 분명해요. 저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풀어놓자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제 감정 혹은 제 생각이 정리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 작가가 말했던 다양한 방법들을 좀 축소해 봤어요. 이건 제가 정한 룰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맞게 좀 수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선 제가 마음일기를 쓰는 방법은 준비물이 있어요. A4 사이즈의 노트가 아니라 저는 A5 사이즈를 준비합니다. A5 사이즈가 이 책 크기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노트를 준비하고 아주 촉감이 좋은 펜을 준비합니다. 준비물은 이 2가지고요. 시간은 저는 한 20분 정도를 쓰는 편인데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쓰는 거는 똑같고요. A5 한 장만 다 채웁니다.
그 시간이 20분 정도가 저는 걸리더라고요. 정말 멈추지 않고 쓰는 시간만 해도 한 15분 정도는 저는 소요가 돼서, 그것도 제가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쓰는데도 제 속도로는 그렇더라고요. 작가의 말대로 A4 사이즈를 3장 쓰는데 30분 정도가 걸린다는 거는 저는 좀 믿기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이 쓰면서 펜을 멈추지 않고 쓰려고 하지만 막상 쓰다 보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자꾸 생각이 멈추고, 생각이 멈추면 펜도 멈추게 돼서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잠이 깨자마자기 때문에 멍해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좀 졸리네, 오늘 좀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계속 펜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 과연 장점이 뭘까 궁금하시죠? 아침에 그래도 20-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이 작업을 해야 하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큰 맘 먹고 일어나서 써야 할 텐데, 그만큼의 장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3가지의 장점을 꼽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을 수 있다 입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있을까요?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혹은 다른 사람이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는 것들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온전히 내 생각을 그대로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화가 나거나 찝찝하거나 답답하거나 고민이 되거나 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적으면서 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노트에 고스란히 옮겨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을 아침에 다 해소한 후에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뿐만 아니라 제 생각의 정리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는 감정만 적는 건 아니고요. 제 하루의 계획을 쓰기도 하고, 제가 매일 하고 싶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매일 똑같은 내용이 나오기도 해요. 제가 원하는 것에 대한 갈증, 갈망, 이런 것들도 매번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다 써놓는 거예요.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나 혼자 글로 풀어내는 것도 이 치유하는 글쓰기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요즘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할 때는 글로 풀어내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요즘뿐만 아니라 이게 습관이 되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일찍 일어나서 아마 글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저도 아침잠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잠을 이기고 일어나서 이 글쓰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효과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저를 믿고 한번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글을 한번 써보시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아침이 힘들다 하시면 저녁에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작가는 이 책에서 이브닝 페이지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이 좀 힘든 사람들은 잠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10분 정도 글쓰기를 하는 것도 괜찮다 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저는 저녁에도 써봤었는데 아침에 쓰는 그 느낌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선택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마음과 생각을 풀어놓는 이 방법을 여러분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가라앉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내 부정적인 감정들, 내 생각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 아침에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